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규 확진자가 1,150명, 그러니까 일주일째 1,000명 이상이 나온 상황인데요. 먼저 방역 당국이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하여 51%나 급증하였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0에서 1.24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이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방역 당국의 브리핑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교수님, 여러 방역 지표에 경고 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델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 지금 이제 그 이총괄 조정관이 얘기한 63%는 전체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예. 변이 중의 비율입니다. 아, 변이 중에 예, 비율이요? 변이 중에. 예. 지금 현재는 델타가 6대, 그다음에 알파가 한 4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이러스 검출하는 것 중에 비율은 한 23%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보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정확하게 10%가 늘었어요. 숫자로. 예. 그러면 다음 주에 33%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 주에 43%, 3주 뒤에는 53%. 명실공히 우세종이 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델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백신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리 두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을 진단해 보면은 이미 수치상으로는 3차 대유행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뭐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듯이 최대 위기고요. 지금 이렇게 1,000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월요일 날 1,000명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예. 제가 늘 화요일 아침에 나오지만 이렇게 1,000명 넘는 거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 지금 우리 이번에 4차 유행은 6월 23일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비해서 6월 23일 발표에서 한 63% 정도가 증가합니다. 예. 환자 발생이 300대, 600대로 증가한 다음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 전같이 그냥 좀 줄어들려니 그러고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한 예.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해서 6월 13일 날 시작해서 이제 한 20일 지났습니다. 과연 지금이 피크일까요? 그렇지 않죠. 3차 유행 때의 피크는 40일 만에 왔습니다. 예. 150에서 시작해서 1200대까지 갔고요. 지금 시작점이 600명입니다. 예. 600명인데 겨우 500명 오른 1100명 선에서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상당히 피크를 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정점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나요? 정점은 2,000명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음부터 4단계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를 보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했지만 그 예. 효과는 한 열흘 지나야 이제 숫자로 그렇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상당히 험난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도 2,300명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시행 중인 이 거리두기 4단계가 성공을 한다고 해도 8월 말은 돼야지 600명 선 정도를 유지할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8월 말에 600명대로 떨어뜨리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국민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방역 당국도 그동안 고생해왔지만 앞으로 더 고생을 해야 6월 말에 600이 됩니다. 자, 6월 말이면 제가 아까 8월 말이면 6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 2달 열흘이 걸리는 셈이거든요. 600에서 시작해서 2달 열흘 만에 다시 600으로 내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겨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고 보지만 지금 8월 말에 600대로 낮춘다?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000명대까지 정점을 찍고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거리두기 4단계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인데 2,000명까지 넘고 상황이 악화되면 더 꺼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4단계로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제대로 크게 논의를 못하고 그냥 4단계 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이제 하려고 하다가 워낙 급하니까 들어갔는데요. 4단계를 자세히 보시면 저녁 6시 이후에 2인까지만 집합을 허용하는 것 외에는 그리 많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 작년 겨울에 겪었던 2.5단계 그 단계랑 거의 차이가 사실은 없고 그때는 우리가 식당 9시에 문 닫았죠. 지금은 10시에 문 닫습니다. 등등. 그래서 물론 이렇게 끝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요즘 거리 풍경 보니까 뭐 저녁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게 한 2주가 지나가면서 숫자는 잘 안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우리가 4인까지 집합 허용 때 7명, 8명이 모여서 적당히 나눠서 그렇게 예. 해왔듯이 아마도 4명, 6명이 적당히 나눠서 또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많고요.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는 조금 더 강력한 사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생필품 구매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제한한다라든지 예.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호주 같은 데는 허가증이 있어야지 통행을 시켜줬습니다. 한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발 그까지는 안 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없을까요? 어떠세요? 백신이 사실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고 mRNA 백신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19를 88%까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64%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스라엘 의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 완전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자기네들도 한 88% 가까울 거라고 믿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88%를 막을 수 있다고 해도 나머지 12%는 막을 수 없는데 지금 과연 8월 말까지 600명대로 내린다고 쳤을 때 8월 말까지 화이자 모더나 2차 백신을 완성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1% 완성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8월 말까지 완성을 하려면 7월 말에 1차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3주 내지 4주가 도래하는 8월 말에 끝나는데 예. 그때까지 과연 될까요?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제가 8월 말에 600대를 보기는 만만치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백신 접종 일정 보면 마음이 좀 급한데 어제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는데 일시 마비가 됐다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모더나 공급 그 확보 물량이 좀 부족해서 예약을 이제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병청에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량은 뻔히 갖고 있는 것이고 지난 얀센 그 열기에서 봤듯이 당연히 55세에서 59세도 열기가 대단할 겁니다. 예. 우리나라 60세 이상 지금 80% 이상 백신 접종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55세, 59세에서도 적어도 7, 80%의 호응이 있었을 텐데 물량을 절반밖에 확보를 안 해놓고 예. 그걸 다 열어버렸으니 저 같으면은 59세부터 먼저 한 일주일 열어주고 예.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어줬으면 고생한 일도 없을 거고 사실상 선착순 접수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그 선착순에 의해서 사람을 줄 세운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정책 중에 가장 하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 인구가 352만 명인데 지금 예약에 성공한 건 185만 명이거든요. 그럼 167만 명은 예약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또 이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예약을 받는다 그러면은 또 예약 사이트를 찾아서 클릭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좀 4단계가 특히 수도권 시민들은 그렇게 됐는데 클릭하는 고생까지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주 단위로 공급량이 결정되고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물량 공급 계획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서로 좀 틀려도 좋으니 미리미리 좀 밝혀주고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일은 좀 막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물량이 부족하다는 면을 조금 강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것은 예. 국민들의 좀 고통을 더 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해봅니다. 예, 앞서 나왔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모더나 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더나 광클 경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85만 명이 성공을 했고 167만 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추가 예약을 받는 건데 19일에 열면 또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예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 정부가 지금 55세에서 59세를 결정한 것은 그 다음 연령층입니다. 가장 예. 취약한 연령층이라고 보고 저분들 중에서는 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한두 개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55, 59세 타겟팅한 거는 맞는데 예. 저분들도 적지 않은 연세에 저 또 새벽이나 뭐 이런 때에 자정까지 기다렸다 클릭을 하게 하는 그런 그 고통을 수고를 꼭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나이별로 59세 먼저, 58세 먼저 이렇게 하던가 예. 네. 아니면 그 비수도권 시민들이 양해를 한다면 그래도 가장 지금 위험하고 발원지가 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먼저 좀 클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예. 네. 서로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마치 360만 명에 대한 백신이 다 있는 듯이 그냥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예. 만든 거 그거가 좀 아쉽다 합니다. 정부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언제 몇 개가 온다 뭐 이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았던 50대 접종의 큰 그 일정에 차질이 안 생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은 예. 이렇게 된 거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6월 중 한 20일 지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한 20일 동안 백신 접종률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30%를 가까이 갈 때는 곧 40% 50%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1차 접종 완성률이 30.4%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거의 1억 명분에 1억 회분에 해당되는 백신을 샀습니다. 계약을 예. 끝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월, 8월, 9월 달별로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공급을 예상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합니다. 예. 네. 그래야 그냥 백신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계획을 각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걸 예상하고 당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지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물론 계약 회사하고의 기밀 유지 사항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예. 그래도 큰 윤곽에서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저는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질병청에서는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백신 주간 도입 물량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연령대를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나누는 방안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확산세가 심한 만큼 이 지역을 수도권을 우선 접종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내주셨는데 현재 자율접종 물량 규모를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물량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양을 이제 배정을 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그 각 시도지사 자치단체에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과연 그렇게 내줄 물량이 지금 있기는 한 건가? 예, 모더나 자체도 350만 해놓고 클릭하다가 이제 스톱하게 만들었는데 네. 과연 그 물량이 어디에 있길래 지금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가? 그 물량이 있다면 모더나를 대상으로 했던 55세에서 59세 사이에 그게 화이자가 됐던 얀센이 됐던 간에 거기를 먼저 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이번에 이제 4단계 그 거리두기 지침 변화시킨 것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했으니 지자체에 맡겨두면 지자체가 생각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있을 겁니다. 가장 취약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취약한 뭐 어떤 단체나 모임이 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백신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전파를 조금 차단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백신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책은 잘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변이 차단 뭐 이런 거는
역시 백신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50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젊은 층 감염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40대도 맞지 못했지만 젊은 층부터 맞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이 없습니다. 예. 20, 30대 너무 좋죠. 20, 30대가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백신이 있으면은 우선 지금 약한 층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들어갔지만 만성 질환을 오래 앓는 젊은 층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환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먼저 보호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였고 앞으로도 그렇다면은 예. 20, 30대는 물량 부족 때문에 조금 그 다음 순위로 가는 것이 이 정책 기조에 맞는 게 40대랑 아닌가. 그 순서를 정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이. 그 40대도 못지않게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좀 낀 세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20, 30대와 40대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예. 현실적이지 않다고 좀 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통계에 하면 시작은 지금 이번 4차 유행의 시작은 20, 30대가 많지만 자세히 보면은 각 연령층별로 그렇게 비율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20, 30대에 먼저 시작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위한 100만 회분을 추가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해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내국인의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최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늘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내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 자국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를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당분간은 귀국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잠시 여행으로 갔다 오는 분들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필수 목적을 갖고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고 아마 그분들은 미리 백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당분간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지금 사실 백신도 WHO만 인정하고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쪽에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백신에 대해서도 사실은 면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미 발표가 났고 그걸 아직 취소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